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새소리로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숲으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숲연구소 박순희 숲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소리가 어떤 새소리예요? 네, 이 새는 참새목 되새가의 그 명금류인 노랑턱메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네. 명금류는 예쁜 소리로 노래하는 새를 말해요. 음, 새는 척추동물 중에 소리내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고 소리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네. 번식기에 특히 예쁜 소리로 노래합니다. 새 노래는 송과 콜로 구분한다면 방금 들으신 노래는 짝을 찾기 위한 송으로 들립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또 노랑통메사가 울고 있을 때 또 한 친구가 살짝 더 있었거든요. 몰랐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고음으로 노래하는 꾀꼬리가 중간중간 화음을 좀 넣어주고 있었어요. 같은 새가 아니었어요? 다른 새입니다. 네, 이제 오. 여름에 동시에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네. 샛노란 깃털의 꾀꼬리는 그 초록이 우거진 숲에서 시선을 압도하지만 실제로 숲에서 꾀꼬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는 소리로 먼저 만난다고 합니다. 네. 새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생동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생물입니다. 네네. 네, 오늘은 그중 예쁜 소리로 노래하는 명금류의 대표주자 노랑턱메새와 고음이 매력적인 여름철새 꾀꼬리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새소리는 다 비슷하게 들리고요. 소리 듣고 다 새 구분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설마? 조금은 구분을 합니다. 네. 어떻게 설명해 네. 주시니까 다르게 들릴 거 좀 새롭습니다. 네. 그 노랑턱메스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새도 있는 반면에 네.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새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두견이과 조류인데요. 두견이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뻐꾸기가 있어요. 네. 두견이과 조류의 특징이라면 직접 둥지를 만들지 않고 알을 다른 새 둥지에 위탁하는 습성인데요. 이런 네. 행동을 탕란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두견이과 종류 중에 보통 뻐꾸기와는 달리 개방된 곳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깊은 숲속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바로 검은등 뻐꾸기예요. 음. 검은색의 가로줄무늬가 있는 새인데 울음소리가요. 허허허허 이런 식으로 내음절의 소리로 자신을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네. 네, 이렇게 독특한 울음소리를 듣고 나라마다 사람들의 표현이 달라요. 그 홍차가 유명한 스리랑카에서는 그 블렌딩한 홍차 가운데 오렌지 페코라고 있는데요. 네. 그 나라에서는 이 새소리를 오렌지 페코 이렇게 표현하고요. 네. 인도에서는 포코타코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원모 버틀 이렇게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정말 얘기한다죠? 그렇게 하나 네. 보죠. 이 중에서는 이제 원모 버틀이라는 거 표현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이 내음절의 그거를 보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홀딱 뽑고라고도 네. 듣고요. 정말요? 네. 또 첫 차 타고 어. 또 뭐 혼자 살고 음. 뭐 복권 사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듣는 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검은등 뽁뽁이 울음소리 한번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표현이 안 돼요. 네, 의성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거를요? 네,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홀딱 뽑고로 세상에나 세상에나 네. 아, 지난번에 이제 네. 오카리나로 새소리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제 오카리나 좀 갖고 오시면 했는데 갖고 오셨죠? 네. 네. 얼마나 연주를 한번 들려볼게요. 네, 직접.
들었어요. 이 오카리나가 사실 네. 숲속에 새소리 연주할 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 아 이거 숲에서 들으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얼마나 연주를 해보셨어요, 오카리나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휘파람으로 좀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새소리도 새소리지만은요.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이름 모를 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산책하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꽃 중에 이름은 잘 모르는 꽃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그 숲 가장자리나 길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꽃 모양이 삶은 계란을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겉은 하얀색, 안은 노란색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하얀 꽃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언뜻 국화랑 비슷해 보이지만 국화는 아니고 뭐지 싶은 이 꽃. 예, 들이나 길가, 빈터 등 우리나라 어디서나 가장 흔하게 만나는 귀화 식물. 귀화 식물이라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토착화된 식물을 말하거든요. 네네. 귀화 식물로 개망초라는 풀입니다. 개망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국화과의 특징답게 하얀색의 혁꽃이 가장자리를 두르고 또 가운데는 노란색의 통꽃이 조밀하게 여러 꽃이 모여 있어서 머리 모양을 한다고 해서 두상꽃 차례를 이룹니다. 네. 개망초, 고들빼기, 구절초, 민들레, 쑥부쟁이 등 이런 국화과 식물 꽃들은 아주 작은 꽃 하나하나가 오밀조밀 합쳐져 있어서 마치 하나의 꽃으로 보이게끔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그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중매쟁이인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외국에서. 네. 이미 그래요. 토착화돼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이어주실까요? 네. 예. 그 이제 개망초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장미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흔해지면서 잡초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제 개망초 이름 알았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곤충 중에 개망초 줄기에다가 주둥이로 흠집을 낸 다음에 그 속에 알을 낳는 친구가 있는데요. 국화과 식물만 먹는다고 해서 이름이 국화하늘소입니다. 네, 하늘소 특징이 그 제 몸보다 더듬이가 더 긴 게 특징인데 그 더듬이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먹이의 냄새와 천적의 낌새를 알아차리죠. 그 산책하다가 혹시 시들어 거꾸러진 개망초 한 줄기를 보신다면 흠집난 부분을 조심히 한번 쪼개보세요. 국화하늘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국화하늘소 때문에 시들어버린 꽃이라면 그 안에 알이 있거든요.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시면요. 알 방이 보이고 그 방에 타원형으로 생긴 노란색 알이 하나 보일 겁니다. 네, 이 알의 보금자리를 위해 이파리보다 더 단단한 줄기 껍질을 뚫어야 해서 국화하늘소는 턱이 아주 우악스럽 만큼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요즘 이제 날이 더워서 선선한 아침이라든가 이제 오후에 해가 지고 나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도 숲 체험이 있습니까? 네, 밤에는 이제 그 뭐 야영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밤숲 체험은 보통 이제 폭염이 지속되는 이제 7월, 8월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한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밤숲 체험을 통해서 낮과 밤의 주인이 바뀐 숲의 생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밤에는 주로 어떤 생물들이 활동합니까? 근데 모두가 잠든 밤에 은밀히 움직이는 밤숲 친구들로는 대표적인 게 장수풍뎅이, 그리고 사슴벌레, 또 버들하늘소, 매미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이제 곤충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밤숲의 생명들에게 우리의 방문을 고하고 숲에 듭니다. 네. 그 손천등을 켜고하기 때문에 잠깐씩 밝은 빛이 지나가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하고요. 그래서 네네. 네, 이제 숲에 들어서서는 이제 짝짓기를 서두르는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청각에만 의지해 걸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손전등을 끄고 빛을 잠근 상태에서 숲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지난 시간엔 그 애들하고 오랜 이제 밤숲 체험을 했는데 오랜 시간 세월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드디어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 매미의 우화 과정을 눈으로 직접 관찰을 했거든요. 보실 수 있으셨어요? 네. 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요. 네. 그 힘겹고 신비로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더라고요. 모기에 물리면서도요. 네,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간 곳이 불암산이었는데요. 네. 그 숲길을 걷다가 그 트인 공간에 이르면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무 그림자들도 지켜보는데요. 한 친구는 참나무 숲에서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모습을 데코에 누워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얼굴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아이들은 이렇게 어두운 숲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나무들이 하늘 도화지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돌고래와 애벌레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예,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대자연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구나 잠시 명상의 시간을 잠겨보기도 해요. 네. 네, 특히 이제 밤숲 체험에서는 두 사람이 파트너를 정해서 그 정해진 장소까지 가는데요. 밤이 주는 고즈넉함과 숲의 분위기 속에서 속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네네. 예,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밤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요. 네. 길이 험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안 되고 데크길에 요즘 야간 조명 시설이 잘 된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곳을 다니시면 좋은데 좀 더 깊은 밤숲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밤숲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별로 도시자연공원이나 식물원 등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서대문구 안산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그 산림치유형 프로그램인 별숲 달숲이 8월 19일, 9월 2일, 9월 16일 이렇게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8월 19일은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9월에 진행될 프로그램은 8월 20일부터 예약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쉿 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는 곤충 탐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서울식물원에서는 8월 7일부터 28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야간 산책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합니다. 네. 네, 이외에도 이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프로그램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볼 만한 숲 좀 없을까요? 마침 연휴도 시작됐고 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수도권 이제 숲이라면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2016년부터 그 서울시에서 제작한 서울 테마 산책길이라는 책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 숲이 좋은 길, 계곡이 좋은 길, 전망이 좋은 길, 역사문화길 등으로 그 서울에 위치한 걷기 좋은 길을 그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숲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그 첫 번째로 북한산 구름정원길인데요. 그 이름 너무 예쁘죠. 그 숲 위로 설치된 나무 데크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네. 북한산답게 산책길 내내 나무 데크, 물길, 흙길, 숲길이 오르락 내리락 이어져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길이기도 하죠. 그 탁 트인 하늘과 울창한 숲, 그리고 아래에서만 올려다보던 나무들을 바로 옆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요. 가슴이 뻥 뚫리면서 저절로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네네. 북한산 구름정원길은 총 5.2km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중급 코스고요. 네네. 구름정원길 하이라이트인 스카이워크를 걷는 기분은 그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네네. 예. 이제 북한산 구름정원길 가는 방법은 버스 701번, 7211번, 7723번을 타고 그 하나구 진관사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진관 생태다리 쪽으로 걸어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뭐 대중교통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곳 더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숲은 이 길을 걸으면 그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것만 같은 길인데요. 이름하여 태능 백색길입니다. 네. 태능 백색길은 그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산 둘레길 중에서 백세문부터 삼육대까지 3.7km 구간으로 가볍게 걸으며 북한산 능선 자락 곳곳에 펼쳐진 거대한 안방과 숲의 정취를 즐기기에 좋은 길입니다. 특히 이 길은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그 아름다운 대학 숲으로 선정된 삼육대학교 숲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숲인데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극상림의 수종인 서원나무 군집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극상림이라는 거는 이제 숲의 천위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를 뜻해요. 네. 네, 그 서원나무 군집을 볼 수 있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갈나무, 갈참나무, 네, 이런 리기다 소나무 군집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잘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또 보존 지역 내 중심부에 그 제명호라는 인공호수가 있는데요. 제명호. 네, 제명호. 그 제명호의 잔잔한 물결 위에 그 드리워진 짙은 녹색의 숲이 그 모습을 한껏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네. 그 아름다운 숲 태릉 백색길을 제가 걸어본 경험으로 그 36대 정문에서 시작하는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길을 화랑대역 1번 출구에서 그 36대 방향 버스를 타셔서 36대 정문에서 출발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조금만 움직이면 정말 아름다운 숲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불암산, 북한산 이거 말고 이렇게 조금 덜 알려진 숲을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요. 네네. 그 서울시 최초로 그 편백나무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보통 편백나무 하면 아랫지방이잖아요. 뭐 장성 네네. 편백나무도 그렇고. 근데 바로 은평구에 있는 봉산 편백나무 숲인데요. 그 피톤치드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멋진 숲입니다. 그 봉산 편백나무 숲은 은평구에서 기존 아카시나무 단술림을 5년에 걸쳐서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까지 약 1만 2,400주의 편백나무를 심어서 성공적인 편백숲 조성의 수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숲입니다. 네. 네. 편백나무 숲 주변으로는 산번나무, 팥뱃나무, 황매화 등 아주 기존 수목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천천히 숲을 걸으면서 피톤치드 향기를 음미하기도 하고요. 또 편백나무 숲 정상부 쉼터에서 멀리 보이는 북한산, 백령산, 안산 등 서울의 산세와 주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복잡한 도시에서도 숲과 계곡 또 이렇게 전망이 아름다운 길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숲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초대석 박순희 숲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